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59쪽에 여러분 교재 59쪽에 도표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 물론 요거는요 61쪽에 보시면 간주취득에 대한 이론이 쭉 나와 있으니까 설명 듣고 여러분이 기본서를 꼭 읽어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간주취득에 대해서 봅니다. 간주취득은 요번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을 해서 이미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본인 거라는 얘기죠. 이미 오래전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뭐를 했어요? 취득을 하여 뭐합니까? 사용 또는 수익이에요. 수익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번에 취득한 게 아니라 이미 취득해서 본인 거야. 본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도중에 어떠한 뭐예요? 행위 등으로 어떤 행위란 게 어떤 짓거리 했다는 얘기지. 그죠? 무슨 짓 이걸 우리는 법에서 무슨 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짓거리 무슨 행위로 인해서 종전보다 뭐가 자산 가치죠. 자산 가치가 증가가 됐어요. 자산 가치가 증가가 됐다면 그 증가된 부분이죠. 요 증가된 부분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물가가 상승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5억 주고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6억으로 됐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가치 증가된 1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왜? 그건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해서 자산가치 증가된 건 그건 취득세 부과 안 해요. 다만 여기는 중요한 게 어떤 행위라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그 행위로 인해서 그 행위에 들어간 비용만큼은 최소한의 비용만큼은 자산가치가 부한 거 증가된 걸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이와 같은 행위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보면은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격 즉 개별 공시지가 결정할 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지목이나 용도 지역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의 토지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28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지목을 뭐했어요? 변경했어요. 지목을 변경했다. 형질 변경. 토지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변경을 했죠. 개간이라는 행위를 해서 지목 변경을 했고 그래서 이때 그 비용만큼 토지 가액이 뭐했다? 증가가 됐다면 이때 보한 부분 증가된 부분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우리 간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이런 경우죠. 이와 같은 임야가 있어서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이때 예를 들어 개별 공시지가가 1억짜리 하는 토지를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개간을 합니다. 개간 이런 행위를 했어요. 일구고 가꾸고 나무 벌치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전이나 답으로 바꿨습니다. 자, 임야였던 토지가 전답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토지 가격이 뭐였다? 증가가 됐다. 이때 전답을 했더니 개별 공시지가가 1억 3천만 원이 됐다. 지목을 변경하면 인근에 있는 토지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하는데 그럼 임야했을 때 토지 가격 1억짜리인데 1억 3천만 원짜리가 됐다면 증가된 거 3천만 원만큼은 취득한 걸로 보고 과세하겠다. 이와 같은 지목 변경이 있고요.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수하는 행위가 있어요. 건축물을 개수. 여기서 개수는 간주취득이 아니라요. 개수를 해서 뜻이 뭡니까? 기존 건축물에 없었던 부수되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그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개수다. 대표적인 게. 그렇다면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건축물 면적은 변함이 없고 그로 인해서 가액이 뭐합니까? 건축물 가액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축물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 그것만큼 건축물 가액이 자산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베이터 등 이와 같은 시설물을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물 외벽에 설치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건축물 면적이 증가됐잖아요. 그건 간주취득이 아니다. 면적이 증가됐다면 여기로 가야 돼요. 원시취득으로 가는 겁니다. 원시취득. 면적이 증가된 건 원시취득이고 가격이 증가됐어요. 면적은 증가가 없고 가액만 증가했다. 이럴 때는 간주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한다. 그 외에 용어 정도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선박 등에 대해서 종류를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류를 변경했다는 얘기는 구조 등을 변경했다는 얘기죠. 구조 등을 변경해서 그거로 인해서 가액이 뭐였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 부분도 취득세 부과하겠다. 자, 이와 같은 간주취득도 있어요. 또 하나는 과점주주.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죠.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 초과했다면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간주취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취득의 개념을 봤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우리는 기억할 때 이렇게 승계취득, 원시취득, 그리고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자산가치가 증가된 간주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취득의 범위를 59쪽 도표 밑에서부터 여러분 교재 62쪽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고 그러면 이제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이와 같은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원칙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실질주의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자예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여기서 사실상 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형식상 절차인 자기 앞으로 무엇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사실상 취득,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렇지만 취득세 납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차량, 기계 장비, 그리고 선박, 항공기죠. 이거에 대해서 원시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요. 자, 자동차 회사에서 제조하거나 선박회사에서 건조를 하거나 또는 항공기 만드는 회사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원시 취득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판매의 목적으로 원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다가 원시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것을 기업은 제조 원가에 산입을 해서 자동차면 자동차 가격,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고객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받아 취득하는 승계 취득할 때 여러분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건 취득세 특별히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원시 취득의 경우는 무슨 취득자? 원시 취득한 자는 사실상 소유권을 뭐했어도
취득했어도 원시 취득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납세 의무가 없다.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승계 취득한 자만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62쪽에 보시면 사실상 취득자 읽고 가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그리고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선박은 선박법,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 광업권은 광업법, 그리고 어업권은 수산업법,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 얘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물건을 넘겨받은 양수인 소유자가 바로 사실상 취득자로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여기나 밑줄 치세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얘기는 원시 취득했어도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자가 취득세를 내고 원시 취득한 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새로 지었어요. 무슨 취득입니까? 여기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새로 지었어요. 신축, 원시 취득입니다. 그럼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왜 원시 취득했느냐? 판매를 목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했다? 그럼 주택건설회사는 원시 취득했지만 판매의 목적인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시 취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여기 원시 취득은요. 요것만 그래요. 요것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제조, 조립, 건조 이와 같은 원시 취득만 과세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 다 과세합니다. 결론은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원시 취득. 주택건설회사 앞으로 취득세 내고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가 분양받는 사람한테는 소유권 넘겨주니까 이전 등기하고 승계 취득으로서 분양받은 사람도 취득세 부과하죠. 결론은 부동산은 다 과세가 된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요 네 가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한 회사, 자동차 회사는 날마다 자동차 만들어도 취득세 안 내고, 중장비 만드는 회사도 원시 취득자니까 취득세 안 내고, 그 다음에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도 선박에 대해서 취득세 안 내는데, 여러분이 자동차 같은 걸 취득하면 여러분은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 승계 취득자니까 여러분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거 정리하시고, 다음 보충학습에 보시면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의 납세 의무 그랬죠? 형식주의. 자, 여기도 잠깐 보시면 보충학습에 있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 여기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는 형식주의라고 그랬어요. 형식주의에 따라서 이것은 뭡니까? 형식주의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형식상 절차인 부동산 등을 뭐를 했다면 등기를 했다면 등기한 사람도 보내라. 취득세 내라. 그래서 취득세는 실질주의와 형식주의죠. 그래서 양도담보로 소유권 넘겨받아서 등기하거나 명의신탁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건 당연히 취득세가 부과된다. 왜?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래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내고, 반대로 소유권 취득 안 했어도 형식상 절차인 부동산을 등기했다면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밖에 납세 의무자 63쪽에 양가로 1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면요, 주체구조부 하면 건축법에 건축을 할 때 뼈대가 있죠. 건축물에. 그래서 지붕하고 기둥, 벽, 보 이런 것을 우리는
주체 구조부 또는 주요 구조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건축물에 부대 설비, 부수되는 시설물 설치자가 따로따로 있을지라도 건축물은 다 합쳐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즉 건축물에 부대 설비 설치자가,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 있고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이 별도로 있을지라도 다 합쳐서 누가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거기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부대 설비하면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와 같은 시설물이죠. 그런 시설물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이 얘기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말고 다른 사람이 가설 설치했을지라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는 잘못 이해하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부대 설비 설치한 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그 부대 설비도 같이 취득한 걸로 보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례로 보면, 여러분이 상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이 상가 건물의 소유자예요.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여러분이 상가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1층에 은행 지점이 들어오는데 대형 특수한 금고를 사다가 은행에서 벽면에 부착해서 설치했어요. 이 부착된 근거는 부대 설비이기 때문에 부착이 됐으면, 건축물에 부착이 되면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세입자인 은행이 설치했을지라도 은행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 즉 누구?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는 세입자인 누구? 은행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겠죠. 물론 세법은 세입자한테 받아라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건 개인과 개인 간의 특약에 의해서 알아서 할 일이고, 세법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이 뜻이에요. 다음 두 번째, 양가로 2번 상속인. 상속 가로한 생략하고요. 첫 번째 줄 끝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결론은 상속받아 취득한 물건은 상속인 각자가 뭐내라?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안에,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유증, 포괄유증 그랬죠. 여러분,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죠. 그럼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받는 거고, 포괄유증, 유언이 없더라도 전부 다 명시 안 했어도 그 사람 이름으로 남겨둔 건 전부 다 유언장에 의해서 귀속되는 거, 그런 행위죠. 일명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받았다. 그게 상속재산이고, 또 하나 신탁재산 상속도 포함한다 그랬는데,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법의 재산으로 맡겨놓고 사망을 했다면 그 신탁재산도 남겨둔 보다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다만 이때 두 번째 쪽 취득한 물건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취득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자기 보만큼만, 지분만큼만 납세 의무를 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상속받아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다만 세 번째 줄 끝에 공유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 이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죠.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때 자기 지분만큼 납세 의무가 있고,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납부하면 나머지 납세 의무는 소멸될 것이고, 또
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납부하지 못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주택조합의 조합원 그랬어요. 이것은 주택조합이 조합원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이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그랬어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밑에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줄칠 거는요. 두 번째 줄에 해당 조합원용으로 그랬어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건 세 번째 줄에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여기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죠. 자, 요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막 비가 오면 주택이 오래돼 가지고 비가 새고 난리죠. 그래서 이것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개개인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결성하냐면 주택조합을 결성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조합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조합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이제 조합의 이름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여기에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와 같은 아파트를 지었어요. 우리나라는 재개발 재건축하면 전부 다 아파트야.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합니다. 그럼 조합의 이름으로 아파트 새로 지었어요.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취득. 그럼 조합이 취득세 내야죠. 그러나 요 취득한 것 중에서 요 부분은 누구한테 각각 조합원한테 나눠줄 거다. 그러면 각각의 누구? 조합원이 취득세 내라 이거죠. 그리고 취득세 내고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 하면 요 조합원들한테 나눠줄 거는 각각의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고 나머지 요거 일반 분양하는 거 일반 분양하는 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합이 보내요. 취득세 내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하고 나중에 일반인이 뭐 받으면 분양받으면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면서 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세 또 내겠죠. 자, 지금 얘기는 요 부분입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건축을 했어도 조합원용 부동산 요 부분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각각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이것은 누가? 조합원이 내는 게 아니라 조합의 이름으로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얘기죠. 다음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읽어보시고요. 6번으로 가죠. 64쪽에 6번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했다. 구조 변경을 했다. 합법 불법 여부 따지지 않고 자동차 구조 변경, 선박의 구조 변경 등은 공장에서 하겠죠. 정비업소에서. 그럼 정비공장이나 조선소에서 선박의 구조 변경을 했다. 그러면 정비공장이나 선박을 구조를 바꾼 조선소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변경할 때 당시 차량이면 차량의 소유자, 선박이면 선박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변경할 때 당시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7번 생략하고요. 8번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크죠.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부모 자식 간의 증여는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커요. 그러나 만약에 양도소득세로 간다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뭐냐?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처분했느냐. 10억에 사서 부동산을 11억에 처분했다면 차이 나는 금액 소득이 1억이죠. 매매 차이. 그걸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니까 당연히 증여세보다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 또는 부부 간에 부동산 거래를 증여를 하고도 매매 거래를 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되죠.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겨주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금을 뭐했다? 지급했다. 그로 둘이 매매를 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세법은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기본이 뭘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증여한 거고 아들은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아버지는 증여했고 아들은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증여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는 부모 자식 간의 뿐만이 아니라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주고 부인이 대금을 지급했다. 그것도 일단은 뭘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만 증여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하고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다만 당사자들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하면 입증을 하면 그때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입증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번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보셔야 되니까 64쪽에 8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기 줄쳐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것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매매 거래가 아니라 증여로 기본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에서 세율 공부할 때 나오지만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아서 취득하느냐 증여를 받아서 취득하느냐 원시 취득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요까지만 우리는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니까.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동산 거래는 기본이 보다 증여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일꾼은 가죠. 두 번째 절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는 매매 거래로 봐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공매 경매 예를 들어서요. 남편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그럼 부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남편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받아서 법원을 통해서 등기합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부인이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합법적인 매매 거래로 봐주겠다. 공매 절차나 경매 절차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받았어요. 그 사람의 재산을 부인이 파산 절차에 따라 법원을 통해서 취득했다면 그것도 직접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행위로 인정을 해주고요.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권리 행사할 때 등기를 요하는 재산하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서로 보였다, 교환했다, 교환. 이래서 등기가 되면 이건 명백하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본다.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자금 출처 등으로 인해서 명백하게 증명이 됐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 거래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밑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의 매매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지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요 첫 번째 줄까지만 이번 단계에서는 정리하시고 심화 과정에서 또 별도로 강조할 겁니다. 다음 9번에 보시면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자 여기도 보실까요? 여러분 증여가 있고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그렇다면 증여는 뭐고 부담부 증여는 뭐냐? 그래서 조건 없는 증여는 증여고요.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조건 없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걸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증여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이죠. 계약.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줄 사람 증여자가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하고 받겠다고 수증자가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증여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뭐하고 싶어? 증여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증여를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나 혼자 의사대로 증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증여는 뭐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권, 상가부동산을 10억짜리를 이렇게 10억에 상당하는 상가부동산을 조건 없이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자는요, 세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증여자는 받는 사람, 수증자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이 사람이 세금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라면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니면 증여세만 내고, 예를 들어서요, 주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증여세만 내면 돼요. 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세만 냅니다. 금전으로 증여받았다 증여세만 내면 돼요.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고, 자동차를 증여받았다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야 된다. 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증여받았으면 당연히 취득세가 별도로 과세되죠. 그래서 지금 상가부동산 10억짜리를 증여받았어요. 그럼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면 되는 거고, 또 10억에 대해서 보다 증여받은 거니까 취득세 내는데, 증여는요 뒤에 가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반 개인이 증여받으면요 1000분의 35 이와 같은 취득세 세율 3.5%죠. 3.5%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조건부 증여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증여는 증여자는 세금 부담이 없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 없는 일반 증여입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부담부 증여는 주는 사람 증여자가 있고 받는 사람 수증자가 있는데, 이것은 조건부 증여입니다. 증여를 하겠다 받겠다 일단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때 증여 조건은 이와 같은 상가부동산 10억짜리 상가부동산인데, 이 증여자가 은행에서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았어요. 대출. 그래서 은행에서는 여기다가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근저당 4억의 채무가 있다. 자, 그러면 누구? 수증자는, 증여자는 상가 빌딩 10억에다가 저당권 등이 4억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10억이지만 채무는 4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가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이게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그러면 이때는 증여자도 세금을 부담하고 수증자도 세금 부담하니까 세금이 분산돼요. 그래서 세금이 양쪽으로 분산되니까 증여세 부담이 적다는 얘기죠. 특히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 부담부 증여가 누가 많이 이루어지느냐? 일반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증여세를 분산하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이때 수증자 볼까요?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계산하고, 부동산이니까 별도로 취득세도 부과를 하는데, 자, 증여세 볼까요? 증여재산이 얼마예요? 10억짜리 받았어요. 그런데 증여라는 것은 대가 없이 받는 게 증여예요. 그러면 여기는 채무 4억을 인수하는 조건이니까 이 10억을 다 증여받은 게 아니지. 10억이지만 4억은 앞으로 갚을 거니까 공짜로 받은 건 4억을 뺀 6억이에요. 그래서 4억, 10억에서 채무 부분 4억을 빼고 순수하게 무상으로 받은 거 얼마? 6억이죠.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증여받아서도
갚아야 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니까 이건 대가성 지급하는 거랑 똑같죠. 나중에 줄지라도 이건 무상이 아니다. 그래서 10억에서 4억을 빼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부동산 10억짜리를 증여받았으면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 3.5%를 적용하면 되는데 취득세도요. 똑같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이 10억짜리는 전부 다 증여받은 게 아니라 그중에 4억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니까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때 채무 부분 있죠. 채무에 해당하는 거 얼마? 4억. 그리고 채무 이외 부분, 이외 6억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율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4억에 대해서는 대가를 나중에 채무 인수 갚아야 될 거니까 이거는 유상. 다시 말하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이거죠. 세율이 유상 승계 취득이죠. 그리고 요거 6억은 10억에서 4억을 뺀 나머지 6억은 공짜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이것은 뭘로? 무상으로 취득했다. 다시 말하면 증여로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상가부동산은 4%지만 증여로 받았으면 3.5% 이렇게 세율이 틀려요. 그래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어도 채무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채무 외 부분은 무상,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지금은 취득세니까 이 부분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물어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취득세는 공부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자, 거기 보실까요? 교재 64쪽 맨 밑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물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취득세니까 취득세 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증여자도 세금 부담합니다. 어떤 거 보실까요? 증여자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줬으니까. 그리고 채무, 대출받은 채무 소멸됐습니다. 안 갚아도 돼요. 이 얘기는 이 부동산을 넘겨주고 얼마, 그중에 4억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 갚은 거와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증여자는 채무 부분이죠. 채무 얼마죠? 4억. 요 부분을 뭐한 걸로 본다? 매매, 양도, 매매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여자는 4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고 여기는 6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는 거지.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때 채무 부분은 뭐다? 양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양도소득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매매다. 사고 팔았다.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다 이 얘기예요. 부담부 증여 그러면 우리는 양도소득세에서도 나오고 취득세도 나오는데 잠깐 여기서 양도소득세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가죠. 이런 것이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확인해 보고 가죠. 양도소득세,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여러분 260쪽에 잠깐 보세요. 260쪽에 보시면 맨 밑에 부담부 증여 나왔죠.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거기 방가로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에 이거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 있죠. 요 채무 부분은 둘이 사고 파는 거다. 그래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에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본다. 따라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부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취득세에서는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취득한 사람은 매매, 그저 파는 사람도 채무 부분은 이 둘끼리, 이 두 사람 사이에 채무 부분 요거는 무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매매로 본다 얘기야. 매매. 채무 부분 있죠? 채무액은 사고 팔았다. 여기는 팔고 여기는 뭐 했다? 취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담부 증여. 요거 정리를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65쪽 10번에 상속 개시 후 협의에 의해서 재분할, 이것도 설명 들으시고 전부 다 기억할 건 아닙니다. 이거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협의에 의해서 뭐를 합니까? 상속 등기가 됐어요. 각자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상속받은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지분 변동 넘겨주고 받는 건 별도로 보다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면 일단 취득세 내고 상속세 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분 합의에 의해서 또다시 지분을 변동하면 그건 별도로 사망한 사람 재산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사람 재산이 이전되니까 그건 뭘로? 증여로 본다. 기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10번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줄 상속 재산에 대하여 줄치고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거 줄치고요. 두 번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줄쳐요.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가 된 후 그까지 줄쳤죠.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줄쳤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자 여기서 줄칩니다. 상속 네 번째 줄 끝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줄친 것만 읽으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이 확정이 되어 등기가 된 후 지분 변동 있죠?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상속 등기하고 나서 지분 변동은 별도로 뭘로 봐라? 증여로 봐라.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11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 예를 들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목 중에 대지가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택지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택지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 전답으로 되어 있던 데가 택지개발공사가 끝나서 택지로 변했어요. 그럼 대지가 됐죠. 근데 그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했어요. 근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대지가 아니라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죠. 그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됐다면 그것도 지목 변경으로 보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택지개발공사가 끝난 후에 대지 위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 등 주택이나 건축물을 건축으로 했다면 그 토지는 그대로 있지만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지목이 그 건축물의 가격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목 변경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인데 읽고만 가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됐다. 택지개발공사가 끝난 다음에 나대지 등으로 되어 있던 그 토지가 그 후에 건물을 짓게 되면
사실상의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걸로 보고 토지 가격 증가가 있으면 그 부분도 보내라,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보셨고, 12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이 얘기는 뭐냐? 신탁법에 신탁재산을 맡겼다. 신탁법에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하는 건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신탁법에 재산을 맡겨놓고 지위하면 권리를 받을 사람이 제3자한테 그 권리를 이전해 줬다면 이전받은 권리자는 그 새로운 재산을, 신탁재산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신탁법에 재산을 맡겨놓고 위탁자가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제3자한테 이전해 줬으면 이전받은 사람은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읽고 가죠.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하면 권리에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재산을 맡겨놓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면 이전받은 사람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다음 장에 납세 의무자 과점주주 마지막으로 보죠. 자, 여기 보실까요? 우리 과점주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과점주주라고 하죠. 과점주주는 글자 그대로 주식은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과점은 일정 비율을 초과했다 이거죠. 그래서 과점주주는 첫 번째 요건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이죠. 비상장 법인의 무엇을 주식을 취득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때 주식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취득하느냐? 주주 또는 사원 또는 설립하고 나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걸 증자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증자로 주식을 부하라. 취득하여 몇 프로? 50%를 뭐했을 때?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라고 한다. 그렇다면 주주나 사원, 증자 이런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제일 처음에 설립 시 취득을 했어요. 주식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여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다. 즉 취득하여 몇 프로? 50%를 뭐했어요? 초과했어도 이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때 최초로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주식대금이 회사로 들어가고 법인은 그 주식대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걸로 취득세를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과점주주는 이미 취득세 부담한 결과죠. 그런데 과점주주라고 해서 또 취득세 부과하라 그러면 이중부과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주, 사원, 증자로 취득해서 몇 프로? 50%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예요. 이때는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이죠. 총주식의 50%를 초과했을 때 뭐만큼? 비율만큼이죠. 비율만큼 취득세 과세 대상인 무엇을? 부동산, 꼭 부동산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부동산 등을 무한 걸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의제 취득이라고 하고 간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취득했지만 과세 대상 물건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66조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 과점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때 이 경우 과점주주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본인과 배우자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합쳐서 50%를 초과했다면 그들을 다 합쳐서 지분이 50% 초과했으면 그들이 다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 각자 뭐만큼 지분만큼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어도 그 납세 의무가 없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 또는 설립하고 나서 추가로 발행하는 증자 등으로 인해서 주식을 취득했고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0%를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다. 이때는 비율만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다만 설립 시 취득해서 50%를 초과했어도 그건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과점주주한테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서 나중에 그것을 상장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남기는 기업 사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죠. 그래서 50% 초과했을 때만 과점주주라고 한다. 그래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보셨고 마저 하나 보죠. 67쪽에 보시면 비과세,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보죠.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어도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라고 그랬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거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줄에 다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때는 과세를 하겠다. 즉 이 얘기는 우리나라와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만 비과세한다 이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기부채납이 뭐예요?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 장에 보시면 2번 신탁법의 신탁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위탁자, 수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3번 법률에 의한 환매권이 있죠. 법률에 의한 환매권은 징발재산 정리 특별조치법이나 국가보위 폐지법률 부칙조항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환매권으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실질적인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죠. 즉 공익사업에 수용됐던 부동산이 그 사업이 폐지되면서 수용당했던 부동산을 원래 당초 소유자가 다시 취득하게 되면 그건 환매권은 아니지만 환매권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다음 네 번째 임시흥행장이나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시 건축물이라도 사치성 재산은 과세를 하죠. 다음 5번 공동주택의 개수, 주택법의 건축법의 개수죠. 개수로 인해서 대수선은 제외하고 개수로 인해서 없었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 즉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가 교체되거나 또는 설치할 때 시가 표준액이 9억이죠. 9억 이하인 공동주택에 관련된 개수에 대해서는 취득세 특별히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부분은 크게 집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과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 그리고 비과세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